올레시 코스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제주시를 출발할 때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서쪽에 오니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네요. 한라산을 기준으로 동과 서의 날씨가 다르고 남과 북의 날씨가 다릅니다. 동과 서의 강수량이 700여 미리 이상의 차이가 나고 남과 북의 강수량이 500여 미리 차이가 납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 있는 종로에서 일주일여 동안 유튜브 하루방TV 고수향의 제1회 모바일 아트 개인전과 산과 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준비하느라 3개월여 만에 유튜브 하루방TV를 방송을 합니다. 지금 바라보는 모래색이 금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순에 있는 해수욕장의 이름이 이 금모래 해변입니다. 해방 무렵 이곳에는 잠깐 동안이지만 사금을 채취했었습니다. 경제성이 높지 않아 가지고 짧은 기간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화순 곶자왈 탐방로에 들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오름 중 해안에 있는 오름 중에 가장 높은 삼방산의 모습이 선명하고 용머리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송악산의 모습이 보이고 송악산 곁에 가파도의 모습, 형제도의 모습, 저 멀리 마라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부터 3개월여 만에 유튜브 하루방TV로 제주 올레 시코스의 이야기를 방송하겠습니다. 자잔한 파도 소리,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멀리 형제섬 뒤로 마라도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지금 바라보는 이곳이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부산 가까이 함락이 되잖아요. 그때 제주에 모술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지어졌었습니다. 미군 수송선 LST가 이곳에 정박을 하여 제1훈련소와 인군 미군 부대에 물자를 공급을 하고 장병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육군 제1훈련소는 제주도 모술포에 있었고 논산은 육군 제2훈련소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육군훈련소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제주 해안에 만들어진 삼방연대에 왔습니다. 조선시대 제주에는 삼성구진 25봉수 38연대의 관방 유적이 있었습니다. 제주시에 지금 관덕정이 있는 곳에 목사가 기거를 하는 제주 목성이 있었고, 지금 성읍 민속마을에 정의현성이 있었고, 지금 오른쪽 대정 쪽에 대정현성이 있었습니다. 삼방연대에 올라가지고 삼방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방산은
현무암의 용암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점성이 강한 조면암의 용암이 폭발하여 멀리 흐르지 못하고 가까이에서 굳어 종 모양, 용암 돔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범선의 모습이 스페르 외루호입니다. 어느 길이든 길에는 그 길을 앞서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올레 10코스를 걸으며 하멜 표류기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하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653년 8월 16일 하멜 등 그 일행 64명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 스페르 외루호에 승선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항해하던 중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 1위 해안에 이르러 암초에 자초 난파되어 28명이 희생이 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 1위에 가면 하멜 일행 난파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생존자 36명은 제주에서 10개월여를 지내다 서울과 강진 그리고 여수에 이르게 됩니다. 하멜은 13년 28일간 조선 땅에 머물렀다 1666년 9월 4일 여수에서 지역민들이 통나무로 만든 통선을 타고 조선을 탈출하게 됩니다. 하멜이 13년 28일간 조선 땅에 머무르며 조선을 직접 경험하고 책으로 서방 세계에 알린 이야기가 하멜 표류기입니다. 조선을 탈출한 하멜은 9일간의 긴 항해 끝에 9월 13일 밤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멜 표류기는 일본의 나가사키의 인공섬 데지마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하멜이 일본 데지마에 갇혀 지낸 기간은 1년 40일입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략한 일본은 1년 40일 동안 하멜에게 이웃 국가 조선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 수세에 몰렸던 일본의 대조선 외교는 이 무렵부터 공세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선은 13년 넘게 하멜 일행을 억류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출생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없이 남만인이라고 부를 뿐이었습니다. 하멜이 탈출한 뒤 일본이 외교 문서를 통해 항의에 왔을 때 그제야 비로소 하멜이 네덜란드인임을 알게 됩니다. 하멜 표류기는 여행기가 아닙니다. 하멜은 조선에 억류했던 13년 28일간의 밀린 임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몇 개월 있으면 출판될 서촌올레 할망 하르방 이야기 책에 실겠습니다. 삼방산 아래 세워진 하멜 기념비입니다. 이 하멜 기념비에는 스페르 베르호가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써 있고 자세한 위치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파 지점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 1위 도구리 해안인데 이곳에 난파선의 모형과 이곳에 기념비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모래와 푸른 계곡의 물이 어우러지는 곳, 명사 벽계의 마을 사게리에 왔습니다. 이곳에 러시아의 고씨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영부인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길입니다. 제주의 생긴 모습 보세요. 시작점 화순, 금모래 해변에서 바라본 모래색과 이 사계리의 모래색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로 제주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안덕면 사계리를 완전히 벗어나 지금은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항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오름이 송악산입니다. 제주의 오름 중 바다에 몸을 담그고 있는 오름에는 일제가 자살특공병 가이텐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갱도 진지를 뚫어 놓았습니다. 동쪽 끝에 성산 일출봉에 갱도 진지가 뚫려 있고, 한라산 북쪽 서우봉에 갱도 진지가 뚫려 있고, 한라산의 서쪽 송악산에 갱도 진지가 뚫려 있습니다. 송악산을 오르겠습니다. 송악산에 왔습니다. 송악산에 올라 한라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이 마술을 부리는 날이네요. 제주시를 출발할 때는 비날씨가 이어지더니 원래 10호세 시작점 화순항에 들었을 때 한라산은 구름을 쓸어 안고 있지만 날씨가 맑더니 이곳 송악산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니 햇볕이 따가워 구름 모자를 살짝 썼습니다. 한라산에 올라 한라산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한라산에 오르면 한라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서귀포 앞바다에 떠있는 섭섬, 문섬, 범성과 동쪽에 떠있는 성산 일출봉과 우도를 보고 야, 산 좋다 하는 겁니다. 산을 떠나야 산이 보이듯 지금을 떠나야 먼 훗날 지금이 보입니다. 송악산에서 한라산과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위쪽에 있는 고군산과 앞에 보이는 박수기정과 월라봉 뒤에 있는 군산과 사계리에 있는 삼방산과 왼쪽에 있는 단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제도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송악산 절벽에서 바다에 납작 엎드려 있는 가파도와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송악산 남서쪽에 화산재가 부서져 만들어진 검은 모래 해변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송악산 북동쪽에 일제강점기에 뚫려진 동굴 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략 요충지 알뜨르 비행장을 경비하기 위한 군사시설입니다. 송악산 외륜에 분포하고 있는 동굴 진지는 무려 13곳에 이르며 동굴과 출입구의 형태가 진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굴의 총 길이는 1433m로 제주도 내에서 확인된 일본굴 동굴 진지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알뜨르 비행장과 샛달오름 일제 동굴 진지를 걸으며 다크 투어리즘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가 1945년 무렵에 샛달오름에 만들어 놓은 고사포 진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 알뜨르 비행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고사포 진지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보도연맹원을 학살할 때 모술포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 검속을 실시하여 이곳에서 210명을 학살한 곳입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탄약고가 있던 곳입니다. 1948년 발생한 잔혹한 4.3 사건이 끝날 무렵 1950년 6.25가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예비 검속을 실시하여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섣달오름의 학살도 예비 검속으로 희생된 모습을 만화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후 미군에 의해 9월 28일 폭파된 탄약고 현장에서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참히 희생되었기에 이 길을 다크 투어리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샛달오름에서 일본 군이 만들어 놓은 고사포 진지를 보았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일제가 아카돔보 비행기를 숨겨놓은 경납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40여 년 무렵 일제가 만들어 놓은 알뜨르 비행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경납고가 아카돔보의 비행기를 보관하기 위한 경납고입니다. 알뜨르 비행장 경납고의 모습입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이곳에 알뜨르 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중국 상해를 폭격했습니다. 1940년대 초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제주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두 군데 비행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현재의 제주공항에 위치한 정뜨르 비행장이고 지금 바라보는 이곳이 알뜨르 비행장이고 지금 바라보는 모습은 그때 만들어진 관제탑의 모습입니다. 제주의 3대 평원이 정뜨르, 그 다음에 지금 바라보는 알뜨르,
그 다음 조천과 삼양 사이에 있는 진뜨르입니다. 알뜨르 비행장 지하 벙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 벙커 입구에 섰습니다. 지하 벙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알뜨르 비행장의 모든 지휘를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폭격에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히 만들어져 초과 지붕을 덮는 띠가 자라는 이곳이 아카톰보가 이착륙을 하는 활주로의 모습입니다. 가파도와 마라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출항을 하는 운진항, 올레시코스의 종점 하모체육공원 올레 안내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으로 올레시코스의 하루방 TV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